안녕하십니까, 변집사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대한집속초음파학회 부산지 회장이시자 부산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하이프 시술을 하고 있는 메디우먼 여성의원의 대표 원장님이신 백동원 원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앞에 소개를 좀 길게 드리긴 했지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기를 받은 해운대 메디우먼 여성의원 대표 원장 백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이곳에 왜 원장님과 함께 하냐면요, 최근에 하이프 시술에 관해서 참 말들이 많은데 이 하이프 시술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직접 찾아왔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하이프 시술이 어떤 시술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하이프 시술이란 말은 한글로 좀 풀었으면은 집속 초음파라는 치료라는 이름을 영문으로 이제 만든 건데, 말 그대로 초음파 기기를 이용해서 병변 부위를 치료하는 장비입니다. 보통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진단용 초음파 같은 경우는 그 초음파 파형이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진단용으로만 쓰지만, 하이프에 쓰는 초음파 같은 경우는 진단용 초음파보다 훨씬 더 강한 주파수를 써서 그 주파수가 조직을 지나감으로써 열을 발생시켜서 병변 부위를 치료하는 장비입니다. 네, 그럼 이제 초음파를 가지고 병변 부위를 치료하는 장비. 보통 이게 이제 부인과에 많이 사용을 하나요? 부인과에도 많이 사용하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췌장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또 뇌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하이프 장비가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 대학에서 하이프 장비를 활발히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논문에 보면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캐나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전부터 하이프 장비를 활발히 사용하고 치료에 많이 접목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하이프를 이용해서 뇌질환이 있는 분들, 약물의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쓰는 온도보다 조금 낮은 온도를 병변부에 조사를 해서 약물이 흡수가 잘 되게끔 하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췌장암이나 간암 등 말기 암 환자들이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통증 조절을 위해서 하이프 시술을 하기도 하고, 제가 지금 산부인과 의사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궁 근종이나 성근증 치료를 위해서도 외국에서는 굉장히 활발히 연구를 하고 많은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하이프 시술을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 하이프 시술이라는 거는 특히 산부인과 영역에서는 자궁 성근증이나 근종을 치료를 하는 목적으로 쓰게 되는데, 하이프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열이 보통은 한 60도 이상에 올라가게 되면 병변 부위의 조직이 괴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성근증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생리통이 심하거나 생리량이 많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가 있고, 특히 근종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커서 다른 증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커서 압박 증상이 생기는 경우 하이프를 이용해서 사이즈를 조금 줄여서 그런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치료 목적으로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하이프가 한 번의 질병이나 증상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받을 수도 있고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렇다고 하면 이 적정한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하이프는 말 그대로 비침습적 시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외과적인 시술, 칼을 대거나 절제를 하는 시술이 아니라 병변 부위의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환자의 어떤 체형에 따라서 치료의 어떤 디자인이나 스케줄을 다 달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근종 개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하이프는 열로 이용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열에 의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여러 개를 조금 나눠서 일정 주기를 가지고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이즈가 너무 커서 한 번에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MRI를 사진을 찍는다든지 조영제를 사용을 해서 치료가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를 확인한 뒤에 2차 시술을 한다든지 참사 시술도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 간격에 대해서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한 3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라고 돼 있고, 그거는 환자 또 컨디션에 따라서 치료의 주기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3개월이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조직이 열을 받아서 조직에 이제 괴사가 된다든지 변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염증 반응이 어느 정도 소멸이 되고 난 뒤에 시술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간격을 한 3개월 정도로 두고 있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5개월이나 6개월 뒤에 할 수도 있고, 그거는 환자 상후에 결정하게 됩니다. 이 지금 하이프가 사실 이제 보험사하고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하이프 시술 받은 거를
가지고 이제 소위 납병동 입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하루에 6시간 동안 수술을 하고 경과 관찰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없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분쟁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좀 의견이 있으신지. 네. 사실은 이 납병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이프 시술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논문에 의하면은 보통 하이프 시술 후 입원 기간이 이틀에서 3일 정도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이프 시술 후에 합병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환자를 관찰하라고 돼 있지만, 납병동만 하면 괜찮아서 집에 가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입원을 하루 이상 하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지금 괜찮은데 나 괜찮아 집에 가도 돼 라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있어서 가능하면 납병동 입원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환자 같은 경우는 증상이 시술 후에 통증이라든지 다른 증상 때문에 하루 이상 입원하시는 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예, 이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이프 자체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기술이 발전으로 인해서 부작용의 어떤 확률 자체가 거의 다 1%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지만, 열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피부 화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장 손상이라든지 방광 손상이라든지 그 외 열 이외에 또 뭐 부작용으로 급성 신부전이 온다든지 이거는 아마 조직이 개사가 되면서 그 방출되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인해서 신부전이 오는 경우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충분히 병원에서 관찰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은 밖에서는 잘 모르니까 이런 내용. 그렇죠. 예. 아니 뭐 그 들어가가지고 잠깐 누워 있다가 나오는 건데 뭘 그렇게 뭐 하루를 넘어서 입원을 하느냐라고 이제 말하는 것들은 정말 뭘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보통 저희들도 환자를 뭐 이렇게 시술해 보면 배 위에 아이스백을 계속 올려둔다든지 등 뒤에로도 아이스백을 올리고, 그 다음에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진통제도 놔야 되고,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보통 하는 무통 주사를 놔서 하루 이상 입원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보통 긴 분들은 이틀 정도까지도 고생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원장님 의견으로는 충분히 이제 입원을 해서 경과 관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술이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이 보험업계에서 보험금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게, 폐경한 이후에는 하이프할 필요 없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